5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거시 지표가 다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컬 테스트 탈락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음모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5월 4주차 리뷰 및 전망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5월 4주차 시장을 보면요. 미국의 PM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컬테스트 탈락 뉴스로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화장품과 식품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던 변압기와 전선주도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MS 2.3% 상승, 그 다음에 메타가 1.3% 상승, 테슬라가 1%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구글은 마이너스 0.5%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가 플러스 15% 상승하면서 기염을 토했고요. 브로드컴이 0.9% 상승, AMD가 1% 상승, 마이크론이 3.3%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광세를 보였습니다.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9% 상승하면서 천비디아 시대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난주 한때 20만 닉스를 보여줬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7만 전자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미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 미국채 10년물은 4.47%, 2년물은 4.957%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다시 5%대를 넘어설 것 같은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제조업 지수가 54.8을 전망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 4월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75인데요. 국채금리 상승은 앞으로 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달러당 1366.3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추이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7.8불입니다. 나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요. 한편 4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던 천연가스가 다시 큰 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은 금 가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구리 가격 역시 지난 3년에 통틀어서 최고치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에 따라서 강세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원화이나 위안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세를 보이던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모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와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기사 보겠습니다. 로이터에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삼성에서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테스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가 필요하고 특정 단계를 특정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 자체가 팩트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를 냈는데 얼마 전에도 테슬라의 그 저가 모델 관련해서 테슬라가 저가 모델 생산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큰 폭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앨런 머스크가 등장해서 저가 모델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이처럼 로이터 통신 관련해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특정 세력과의 연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음모론으로 세상을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그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함께 가져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추이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식품 쪽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의 원재료가 원초인데 원초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미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김의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원 F&B도 마찬가지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김이 글로벌 1등이라고 하네요. 그죠? 시장 점유율이 70%. 근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김 수출액이 1조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기업의 호실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제곡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면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오히려 인상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김의 그 가격도 인상되고 있지만 간장 가격 인상도 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식품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축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축으로 내수 중심의 식품기업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기사입니다. 중국이 지난 5월 17일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첫 주택 또는 2주택 구매 대출 금리의 하한 폐지, 여기에다가 뭐 LTV도 75% 조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주도로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인데요. 지난 27일에 발표한 5.17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부동산 리스크 완화에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PMI입니다. MBS PMI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들 기준으로 한 PMI인데요. PMI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에게 시장 전망을 해서 이를 지수화한 겁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50 이하는 경기 수축을 얘기하는 것인데 최근에 2달 연속 PMI는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굴삭기 내수 판매입니다. 굉장히 부진했죠. 코로나 이후에. 굴삭기 판매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3월, 4월 2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니켈 가격,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철강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철강 지표는 아직 부진합니다. 예련 가격이라든가 냉연 부진한데 원재료로 사용되는 철강석과 유연탄을 보면 최근 추이를 보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관련해서도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PVC 같은 제품 가격들이 최근에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리해보면 중국의 PMI라든가 중국의 굴삭기 내수 판매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 또 구리, 니켈, 아연 같은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고 철강석과 폴리프로필렌, PVC 같은 석유화학과 철강의 주요 제품과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이구안신, 다시 말하면 오래된 가전과 자동차를 신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5.17 부동산 대책,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방향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국내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의 어떤 그 회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입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은 4월, 5월 2달 연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후공정 패키징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개선 기대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매분기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서프라이즈는 아마 이번 분기가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확대, 이에 따른 정설, 다시 말하면 레거시 반도체에 조금 더 주목할 시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주는 이런 기대감들이 3월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고 그래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4월, 5월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레거시 쪽 관련해서 관심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주는 수출 중심의 식품주, 내수 중심의 식품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호실적은 주로 수출 중심의 식품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국제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환율 상승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외식보다는 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내식 관련해서 내수 중심의 식품주 역시 제품 가격을 지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역시 주목을 받을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화장품 기업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인데 이 근거는 환율 상승과 수출 개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푸드, K뷰티, K팝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조정받던 변압기와 전선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구리 가격 방향으로만 판단할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압기 기업의 경우 수주 잔고를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1년 반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또 변압기 수출 금액을 보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압기 수출 금액의 증감률로 보더라도 이번 4월 달만 하더라도 12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지표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앞서 코멘트한 것처럼 중국의 내수 굴삭기 판매가 2달 연속 증가하고 있고 PMI 역시 경기 확장 국면을 2달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양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또 부동산 부양 정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석유화학, 철강석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보다는 완성차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시기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경쟁력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차의 주도권, 그리고 기아가 이번에 발표한 EV3 모델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이고 시장의 평가가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반면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 둔화가 아직 지속되고 있고요. 또 리튬 가격의 반등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자, 건설 쪽을 보면요. 제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건설 수주액 인허가 착공의 지표는 부진하고 미분양은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시멘트와 건자재 기업은 이번 1분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액의 부진은 결국 Q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HBM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약발도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두들에 맞은 이 레거시 반도체 장비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주는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기업 역시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에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어딜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관심 갖고 볼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5월의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이상 5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